오늘은 2월이 벌써 이제 음력으로도 새해가 시작한 정말 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봄 특집으로 저희 서양 미술사를 오늘 해보려고 해요. 감히 제가 예술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이 책을 말한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이게 비전문가도 읽어볼 수 있는 책이 세상에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이 서양 미술사 책은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보고 싶어 하고 또 모든 인문학의 꽃이 이 미술이라고 하는 만큼 읽어보고 싶지만 너무 양이 방대해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데 사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마치 등산로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산을 가고 싶은데 저 아차산은 어떻게 가는 거지? 저 우면산은 어떻게 가는 거지? 이렇게 하다가도 사실 몇 년을 거기를 어떻게 들어갈 엄두를 못 내지만 언젠가 한 번, 단 한 군데의 진입로를 발견하기만 하면 사실 그 진입로 한 번을 알게 됨으로써 그 산을 자유자재로 수십 가지의 그 등산로를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즐거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술사 책을 읽는다는 것도 여러 가지 책이 많지만 이제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부수가 팔린 이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를 읽음으로써 그냥 등산로, 그 많은 등산로의 입구 중에 한 입구에 우리가 드디어 알아냈다라는 그런 기쁨으로 이 책을 읽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안에서 자유자재로 그 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논일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거에서는 서론이 정말 유명한데요. 이 서론의 첫 줄이 이 분이 말씀하신 게 인상적입니다. 이 서론을 보면 미술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술가들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술이라는 게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어떤 작품을 말하는 건지 결과물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행위 자체를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그것이 내가 좋다 나쁘다에 따라서 그거를 마치 좋은 것과 이 나쁘다, 싫어하고 좋아하는 거 그런 거를 하고 또 어떤 것이 좀 더 자세하냐 덜 자세하냐에 따라서 또 그것을 실력이 있다 없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 제일 처음 이 모든 그림 중에 이분이 그 예를 든 것이 이 화가의 이 루벤스가 본인의 귀여운 아들을 그릴 것과 뒤러가 본인의 어머니를 그리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는 굉장히 천사같이 예쁜 어린 아이고 한 사람은 깜짝 놀랄 만큼 이렇게 늙은 모습인데 하지만 이 뒤러라는 위대한 작가가 자기 어머님을 그릴 때 그렇게 추한 모습을 그리려고 한 건 아니었을 것이고 자기 어머님 안에 있는 무언가를 여기 나타내려고 했을 텐데 그렇게 치면 우리가 어린 것과 어려 보이는 모습 또 나이가 들어 보이는 모습이 어느 게 정말 이 작가가 표현하려고 했던 아름다움과 추함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말로 이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두꺼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깜짝 놀랄 만큼 글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의외로 다른 미술사 책들은 상당히 그림이 적고 글이 많은 반면에 이 책은 굉장히 두꺼운 책 두께에 비해서 굉장히 그림이 많고 글씨는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저도 이 책을 오랫동안 언젠가 내가 읽어볼 일이 있을까라고 오랫동안 고민했던 거에 비하면 막상 읽었을 때 글자의 숫자가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거 굉장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현실처럼 아주 잘 그리는 거, 아주 정교한 거를 그 사람이 실력이 좋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대충 그린 것 같은 거를 보고 실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지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떤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거. 정말 유명한 것처럼 피카소의 초기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정말 그 어릴 때 진짜 그 어린 꼬마일 때 그 그렸던 이 정밀할들을 보면 놀라울 만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피카소가 천재라고 했던 거에서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이 풍경화나 정물화를 그릴 수 있을까 싶었었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성인이 된 다음에 스스로 받은 어떤 자괴감이나 이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새로운 분야를 창조해서 오늘 우리가 아는 피카소가 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과 그대로 그리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했을까,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이 미술이나 조각 어떤 것들이 됐을 때 절대로 사람들은 뭐 아름다움의 어떤 장식품으로 만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 수십만 년 전에 이 무시무시한 자연 속에서 내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힘에 의지해야 되고 내 마음을 기댈 곳이 필요했던 그런 주술의 목적으로 맨 처음 시작했을 것이고, 그것이 점점 나아지고 도시가 생기고 모여 살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또 이제 아름다움을 위한 장식품도 됐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거에서도 우리가 어떤 해석을 보고도 다를 수 있고, 그걸 우리가 쉽게 뭐 이 작가 그림은 싫어, 이 작가는 별로야, 이 작가는 실력이 없어 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틀리다는 어떤 단적인 예를 말해주기 위해서 이 위대한 작가 카라바조가 똑같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 마테오의 그림인데, 이 맨 처음에 이 그림을 의뢰받았을 때 이 사람이 마테오가, 이 무식한 마테오라는 사람이 생전 책이라는 거는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복음서를 쓰나 하고 굉장히 난감했을 때 이 사람이 어땠을까를 정말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근육이 불뚝불뚝하고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이 책을 쓰려고 이 당황해하는 모습과 그것을 친절하게 알려주려고 하는 천사의 손길로 이 글을 써내려갈 수 있게끔 그걸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천사의 모습을 그렸지만, 이것을 받아본 사람은 너무나 이 그림이 말도 안 되고 싫다. 왜냐하면 이 성스러운 이 성 마테가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농부 같을 수가 있냐. 그리고 또 이 천사도 너무 관능적이다 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 사람들이 원하는 그림을 다시 그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학자풍의 사람을 그리고 또 더 어린 천사를 그려서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서 결국 납품하는 데 성공했지만, 실제 카라바조가 정말 더 고뇌하고 정말 그때 그 마테오라면 어땠을까라는 거를 고뇌한 그림은 이 그림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실력이 없거나 사상이 달라서가 아니라 어떤 받는 사람의 느낌, 그런 요구에 따라서도 틀려진다라는 것을 많이 알려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림을 본다라고 하는 것에서 단순히 어떤 그림이 좋다 나쁘다를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에 눈을 떠가는 과정이 그림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미술의 역사를 알고 미술을 많이 본다고 하는 것은 그 미묘한 차이를 알아낼 수 있는 나의 감수성을 키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나의 눈이 뜨이게 하는 거고, 마치 대항해를 하는 것처럼 새로운 세계로 항해를 해서 나아가는 값진 일이다. 그래서 그림을 공부하는 것에 애정을 갖기를 바란다는 아주 이 마음 어린 이 소개문을 서문에서 이 공브리치 저자가 써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1장서부터 원시 미술로 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고요. 또 다음 편에 저희가 좀 더 자세한 걸로 또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